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포스코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이번 주 계속 양봉 행진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생생히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3.05% 상승한 30만 4천 원에 종가 마감하였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많은 구독자님들께서요, 이 포스코홀딩스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셨었는데, 제가 아니라고 더 들고 계시라고 했잖아요. 자, 이 포스코 홀딩스는요, 지주회사예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2차 전지 이슈로 좀 관심을 받기는 했지만요, 애초에 얘는 2차 전지 기업이 아니었잖아요. 뭐, 철강부터 해서 여러 자회사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종목으로 분류가 되었다 보니까 이 2차 전지 섹터들이 오르내릴 때 같이 오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요, 우리가 조금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냉정하게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먼저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2차 전지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단순하게 2차 전지만 하는 게 아니죠. 뭐, 철강, 가스, 그다음에 전기차 부품, 또 뭐 있어요? 건설도 있고요. 자,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크게 2차 전지 섹터로 분류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포스코홀딩스는요. 요즘 2차 전지 이슈 있는 게 뭐 있어요? IRA 법안 폐지. 이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굉장히 많은 하락을 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요. 당연히 이 트럼프 때문에 하락한 만큼은 올라가 줘야 정상이에요. 왜? 빠져야 하지 않을 종목이 빠졌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홀딩스를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포스코홀딩스는요, 과대 낙폭이 확실한 종목이에요. 사실 여기 이 35만원 밑으로 빠져서는 안 되는 종목인데, 지금 꽤나 많이 빠진 상태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괜찮겠느냐? 네, 충분히 매수할 만한 구간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한다? 손실을 보기가 거의 어려운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가격은 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주가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뭐 설령 진짜로 이 IRA 법안이 폐지가 돼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포스코 홀딩스는요, 이 리튬을 직접 채굴, 추출하는 회사죠. 아르헨티나 염호 가지고 있고요. 니켈 광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포스코 홀딩스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 자회사 중에 포스코 퓨처엠 있죠? 이 포스코 퓨처엠이 2차 전지 쪽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인데 이 포스코 퓨처엠의 적자가 나왔을 때 홀딩스도 타격을 좀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스코 퓨처엠은요. 다른 2차 전지 기업들이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적자를 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지금 기준의 현재 실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어닝 쇼크가 맞기는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코 퓨처엠이 연관이 되어서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가 빠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요. 지금 이 포스코 홀딩스는 뭐 철강이나 가스, 건설 이런 쪽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아진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다 같이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해서요. 이거 이제 끝났구나 하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매수에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리가 그런 자리다. 네. 자,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여기 이 35만 원 구간이 과매도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주가가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합니다. 여기 40만원 구간까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힘이 충분한데 이걸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지금 최근에 시장이 좀 좋지 못해서 이 주가가 빠진 것도 하나의 이유로 볼 수가 있는데
얘가 2차 전지 종목이라고 해서 빠졌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오답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보면은요, 이 한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뭐 삼각협력 어쩌고 하면서 이 모듈러 주택, 이 우크라 재건 관련한 뉴스가 나왔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목에 떡하니 포스코 홀딩스라고 적어놨죠. 그쵸? 포스코 건설이 있습니다. 물론 포스코가 모듈러 건축 사업에서 손을 뗐다라는 기사도 있기는 했지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지금 이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 하락을 단순하게 2차 전지, IRA 법안 폐지, 이렇게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나 여기 이 기사에서는요. 2차 전지, IRA 법안 관련된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2차 전지 쪽에 영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포스코홀딩스 주가 하락의 이유가 2차 전지 IRA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포스코홀딩스는요.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다양한 섹터, 테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기업은요, 계속해서 보유를 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충분히 괜찮은 구간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나 나는 조금 더 디테일한 타점, 대응 전략 등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7913-167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가운데 홀딩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실시간으로 이 타점, 대응 전략 등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11월 홈프로픽 대박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요, 유리기판 관련주예요. 유리기판이 이번 연도부터 조금씩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죠. 아직 양산을 시작한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본격화가 되기 전에 우리가 이 미리 유리기판에 대한 정보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즉 투자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유리기판이 갑자기 올해부터 주목을 받게 된 이유. 첫 번째로 이 AI 반도체가 크게 대두가 되죠. 이미 오래전부터 이 유리기판에 대한 연구는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오버스펙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AI가 확산이 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기기가 된 거죠. AI 데이터 처리량이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현재 추세로는 이 고집적 패키지 기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현재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GPU는 TSMC의 코어스 패키지 기술로 제작이 됩니다. 이 TSMC의 코어스 방식은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인터포저라고 하는 실리콘 기판을 올리고 그 위에 GPU와 HBM을 올립니다. 여기서 이 인터포저는요, 각 칩을 하나의 다이처럼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GPU와 HBM 등 이종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에 집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별도의 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GPU와 HBM을 인터포저에 함께 실장하면 이 칩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많은 양의 배선이 가능하며 실장 면적이 축소되어 칩 간 연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되고 전력 소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칩넷 기술을 결합하면 생산 수율과 시스템 원가도 개선을 시킬 수가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실리콘 인터포저는 패키징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 AI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패키징 비용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유리기판을 사용하게 되면 인터포저를 생략하게 되기 때문에 이 패키징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리기판이 재조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매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들이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이슈를 받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이슈를 받았던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이 기업을 준비를 한 거예요. 해당 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일단 반도체 패키징용 유리기판 제조 장비를 양산 라인에 최초로 공급을 한 기업입니다. TGV 등 유리 가공 장비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포함해서요, 유리기판 3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종목들이 있어요. 각각 유리기판을 생산하고 장비를 담당하고 소재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은 이 중에서도 장비를 담당하고 있어요. 자, 게다가 이 3대장 중에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에 TGV 장비를 납품을 하면서 이 유리기판의 가장 수혜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TGV 공정은요, 유리기판을 뚫는 전극 통로를 만드는 기술인데 이게 유리기판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TGV 공정은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레이저 방식, HF 애칭 방식, PNL 가공 방식. 이 회사는 레이저 방식과 HF 애칭 방식을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유리 표면에 미세한 크랙을 줄이고 식각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크랙이 없이 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두 가지 방식의 공정을 혼용 사용하면서 커버를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글라스코어 기판 제조 공정에서 이미 4가지 장비나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종목의 차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이전에는 관련주였기 때문에 주가가 고만고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유리기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역사적 고점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후 이 반도체 업황 둔화로 주가가 급락을 했고 최근 쌍바닥을 찍고 강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른 반도체주들보다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급 또한 지난 한 달을 보면은요, 개인은 팔고 외인과 기관은 샀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이 의미 있게 사 모으는 점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유리기판의 개발 속도를 갑자기 높이기 시작한 것은 AI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전부터 꾸미기판이라면서 이 성장성에 높은 점수를 줬지만 이게 워낙에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허들이 높았습니다. 자, 하지만 HBM에 들어가는 실리콘 인터포저의 쇼티지 지속, 그리고 실리콘 인터포저보다 싸고 매력이 많은 글라스 기판은 이 자본을 들여서 개발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앞에 유리기판 3대장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 중에 진짜 대장주는 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해당 기업은 아직까지 개발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자가 지속되는 중이죠. 그나마 제가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픽한 이 기업은 장비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종목보다 선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총이 작은 소형주이기 때문에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매력도 있고요. 소형주 중에서는 이 기업이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BM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는 국내 기업에서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유리기판 관련주는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기업들이 기존에 유리 가공을 해왔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많은 편이고 그 중에서도 대장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는 점에서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저홍프로가 픽을 한 거고요. 해당 종목과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010-7913-1671 여기로 대박이라고 두 글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 자료와 함께 타점, 대응 전략을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